ASC랩의 기술 레시피, 신성일렉트로닉스의 전선형 공정, 신성오토모티브의 고전류 금속 구조물, 신성ST의 ESS 금속 패널과 미국 현지 양산 라인. 이 모든 요소는 초전도 산업에서 필요한 핵심 부품 구조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이번 3분기 신성델타테크 보고서에 우리가 기대하던 초전도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지금 정말 큰 요리를 준비하고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큰 요리를 하려면 재료, 도구, 주방, 그리고 조리법까지 전부 갖춰야 하는데 이번 보고서를 한 장 한 줄 뜯어보니 신성델타테크라는 셰프는 그 모든 것을 이미 하나씩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셰프가 어떤 재료들을 모아왔는지 그리고 이 요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분하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요리든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레시피입니다. 신성델타테크가 들고 있는 레시피는 바로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연결된 공동 연구 공간 ASC랩이죠. 신성델타테크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ASC랩의 목표를 초전도성을 활용한 상용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2차 전지, 반도체 등의 부품 성능 개선 및 대체재를 개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유일하게 초전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며 반도체 등의 부품 성능 개선 및 대체재를 개발이라는 대목에서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신규 특허에서 제시한 반도체 효율 향상 적용 사례를 직접적으로 실현할 곳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신성델타테크는 ASC랩의 지분 15%를 확보하고 이번 보고서에서는 장부 금액 8.9억 원으로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자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단순히 연구를 지켜보는 관계가 아니라 레시피 개발에 직접 돈을 넣고 목적도 명확히 설정한 적극적 투자라는 거죠. 정리하면 신성델타테크는 초전도 기술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ASC랩이라는 레시피 창고에서 기술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춰두고 있는 셈입니다. 큰 요리를 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하는 건 기초 식재료죠. 신성델타테크가 작년 손에 넣은 첫 번째 식재료는 신성일렉트로닉스의 전선형 공정 기술입니다. 신성델타테크는 2024년 5월 1일 신성일렉트로닉스를 100% 흡수합병했습니다. 이 회사는 PCB, FPC, 전도 패턴, 와이어 공정을 다루던 곳으로 전형적인 전선형 전도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보면 자산 115억, 부채 166억 규모의 상대적으로 작은 종속기업이었지만 신성델타테크는 이 회사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자사 공정 체계로 완전히 통합해버립니다. 이 결정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초전도체가 향후 산업 적용될 때 가장 먼저 현실화되는 형태가 와이어 케이블 기반 응용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전력망, 의료 군사 장비, 초전도 버스바, 코일 등 모든 분야가 결국 전선형 공정 위에서 완성됩니다. 즉 신성델타테크는 셰프가 가장 먼저 야채를 다듬어 준비하듯 초전도 산업의 기본이 되는 전선형 공정을 손에 쥐고 자신의 주방 안으로 가져온 셈입니다. 그 다음 필요한 재료는 짧고 굵게 전류를 버티고 흘려보낼 수 있는 금속 구조물입니다. 쉽게 말해 초전도 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버스바의 뼈대죠. 신성오토모티브가 바로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 기능 부품부터 금속 구조물, 그리고 고전류가 흐르는 부품까지 만드는 전문 제조사입니다. 이번 분기에도 이 회사는 7억 원대 흑자를 유지했고 경영 이슈나 구조 조정 없이 탄탄하게 제조 기반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대목은 신성델타테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신성몰드테크의 지분 2,000주를 2025년 10월 1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3.7억 원에 취득하며 연결고리를 강화했다는 점이죠. 초전도체가 상용화될 때 전류 효율을 중심으로 한 전력 하드웨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그 기초 체력이 바로 버스바 공정입니다. 즉 신성델타테크는 셰프가 요리의 뼈대 재료를 먼저 손질하듯 초전도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전류의 통로를 이미 자기 손안에 넣어둔 셈입니다. 네 번째 재료는 신성ST입니다. 이 회사는 정밀 금속 구조물, ESS 금속 하우징, 그리고 전력에너지 장비에 들어가는 패널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번 분기 보고서에서 그 어떤 회사보다 독립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바로 자기 주식을 담보로 88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의 사용처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신성ST는 이렇게 밝힙니다. 조달한 88억 원 전액을 100% 종속회사인 미국 켄터키 법인이 유상증자에 투입하겠다. 미국 법인은 2025년 4분기에 ESS 핵심 부품 시운전 및 고객사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고 승인이 끝나면 2026년 상반기에 본격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필요한 총 운전 자금은 약 215억 원인데 이번 이비로 조달한 88억 원은 그중 약 41%를 담당합니다. 즉 내부 자금만 쓰거나 추가 차입 유상증자로 주주가치 희석을 만들지 않고 미국에서 ESS 핵심 부품을 양산하기 위한 전략적 베팅을 한 겁니다. 이건 단순 금속 구조물 회사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ESS는 초전도 전력망과도 연결되는 분야이고
미국 현지 생산은 글로벌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요구하는 필수적인 공급망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은 셰프가 이 재료는 따로 숙성해야 한다며 별도의 냉장고에 조용히 넣어둔 고급 재료에 가깝습니다. 겉보기엔 조용하지만 전체 요리를 완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는 재료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재료는 바로 돈입니다. 어떤 큰 요리든 결국 마지막엔 비용이 필요하죠. 신성 델타테크 본체는 10월 15일부터 22일 사이 자기 주식 30만 주를 전량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162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투자 재원 및 운영자금 확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재료를 구매하고 필요하면 설비를 증설하고 기술을 묶어 하나의 제품으로 완성할 수 있는 최종 자금까지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즉 신성 델타테크라는 셰프는 모든 재료, 모든 도구, 그리고 계산서까지 이미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보고서 어디에도 초전도라는 단어는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힌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재료들을 하나씩 다시 보겠습니다. ASC 랩의 기술 레시피, 신성 일렉트로닉스의 전선형 공정, 신성 오토모티브의 고전류 금속 구조물, 신성 ST의 ESS 금속 패널과 미국 현지 양산 라인. 이 모든 요소는 초전도 산업에서 필요한 핵심 부품 구조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3분기 보고서를 보며 이 기업이 준비하는 큰 요리는 마지막 순간 초전도라는 마법의 가루만 뿌리면 완성되는 구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사업 보고서와 공시 기반에서 구조를 분석한 제 관찰일 뿐 회사가 공식적으로 초전도 사업을 선언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재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배치되는 흐름만 놓고 보면 정말로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해가는 느낌을 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제 시선에서 구조를 읽어드렸지만 여러분의 통찰 속에서 또 다른 중요한 실마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분석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